송은재TV 시작합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양정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을 지냈죠. 이 민주당 쪽에 이 박영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들입니다. 박영선을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임명을 하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이 안이 아직은 아닙니다. 이 안이 어제 저녁부터 각종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흘린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박영선, 양정철 이 카드를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외로 국정 쇄신, 인선, 이 인적 쇄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을 끌다가 이제 터져 나온 게 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양정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당시에 아주 역할을 했고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영선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현장에 박영선이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박영선, 양정철 이외에도 김종민, 새로운 미래죠.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의원 당선자입니다. 김종민 의원을 정무장관에 임명하는 방안, 이 방안도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흘렸습니다. 김종민 정무장관. 정무장관은 지금 현재 없는데 신설을 하려면 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야당과의 대화, 협치를 강화한다. 이런 게 이제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당연히 임명 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 그 다음 비서실장은 그냥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모두 민주당 사람이었고 노무현, 문재인의 사람이었던 이 인사들을 대거 핵심에 모두 인사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인사 방안 중에 한 아이디어다, 한 방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의 반응을 한번 보는 것이죠.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인물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는 것은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인물까지 거론을 하는 것은 여론을 떠보겠다, 여론의 반응을 보겠다, 그 다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영선이나 양정철 모두 자신의 개인의 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개인의 어떤 명예와 관계가 되고, 또 민주당 쪽 사람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현실성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구상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굉장히 고심을 해온 것이고, 또 민주당 이 야권을 보면 이 야권이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조국당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야권이 분열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통민주당이라고 했던 이낙연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거의 당에서 쫓겨나가고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이 야당과의 협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재명이 협치를 해줄 리는 없다. 조국이 협조를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이 전국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2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3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정계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 정계를 완전히 뒤집어 개편해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사에서
조금 이제 민주당 쪽 출신들 김한길 이름만 나와도 전통 지지층에서는 반대를 한다. 아예 완전히 문재인 쪽 사람을 그대로 다 발탁을 해서 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정계 개편까지를 겨냥을 하자. 야당에서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과 조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이런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론을 떠보는 것이기도 하고 상당히 이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무게를 실은 것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지금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게 총선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대대적인 정계 개편, 이게 없다면 앞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승부수다. 윤 대통령의 뒤집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오히려 반대로 어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달 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의료개혁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야기한 이 내용이 다르고 또 그 뒤에 몇 시간 지나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 쪽에 무게를 실었고 대통령실에서 조금 뒤에 이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이 수위와 그 4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다시 또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을 사과를 할 내용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서 그냥 하면 됐는데 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사후에 수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패하고 난 뒤인데도 국민의힘 당에서는 당대표, 차기 당대표로 한동훈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 한동훈에 대한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패하고 난 뒤에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홍준표로 대표되는 홍준표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거의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패악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한동훈 이 실패로 모두 가져가서 이제 홍준표가 이 보수 우파를 재건하겠다. 이런 식의 전부 판가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 밖에는 또 이준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이건 정계 개편입니다.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박영선, 양정철입니다. 두 사람 다 민주당 쪽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인정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 양정철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포스트에 이렇게 투톱에 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이 국정, 여소야대긴 하지만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도 이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수 우파의 분열만 자초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이런 안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영선, 양정철까지를 던지고 나면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민주당 출신들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진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양정철 이 인사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하고 또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은 분열을 의미를 한다. 이건 한동훈도 맞고 한동훈이 다시 일찍 조기에 정계 복귀를 하는 것도 맞고
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홍준표라든지 이준석 부분도 제압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림수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양정철, 윤 대통령의 승부수, 전체 정계 개편, 또 이렇게 앞으로 3년 동안 전국 구상 중에 하나고 이게 그런 가치는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자리에 그대로 박영선, 양정철을 임명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 보면 이건 뭐 윤석열 정부를 어떤 정부라고 규정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정계 개편 구상이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패배주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독창적으로 이 지금의 정국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충격적인 이 인사안이 어제 저녁부터 터져 나와서 지금 정치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